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됐지만 또 1년을 놓고 보면 마지막 달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을 하는 시기가 됐죠. 어때요? 맞습니다. 1년 잘 보냈어요? 성공? 실패?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은 그래도 51대 49, 어. 52대 48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52가 되기 위해서 48인 분들이 운동을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헬스장 끊어놓은 거, 수영장 끊어놓은 거 남아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서 더 그냥 한 달을 열심히 보내야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것은 돈이 아까서 그래요. 아, 그런가? 회비를 이미 냈은 게 아. 아까서 댕기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63회 남았어요. 운동하는 거. 하루에 3번씩 하면 돼요. 아침, 점심. 12월에 다 소화시켜야 예,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왠지 원준 씨는 차곡차곡 잘 실천했을 것 같은데. 성공?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제 올 초 목표가 얼짱되기였거든요. 예, 예뻐지고 멋있어지려면은 마음을 좋게 가져야 되는데 자꾸 제가 저 가운데 자리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마음을 아주 그냥 못 되게 셨어요. 제가 못 되게 써가지고 결론은 얼꽝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아직 뭐 한 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저한테 덜 미안해지기 위해서 조금 더 예뻐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원준 씨 굉장히 좋은 지금 현상이에요. 네. 자아 성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안다. 얼꽝인 걸 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만족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지호 씨는 어떤가요? 저는요,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후회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올해 제 계획이 새로운 노래를 발매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살짝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녹음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조금 늦더라도 그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후회나 실패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우리 악단장님 네. 잘 보내셨죠? 네, 공감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 나이쯤 되면 계획보다는 매일매일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게 목표가 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 네. 네.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전하고 또 실천하면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오늘 그런 분을 모셨죠? 거기에다가 아이디어까지 많은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아이디어 얻어보자고요. 네. 자, 2024 도민 테마 제안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그 전까지는 평범한 그냥 우리 주변에 살고 계시던 분들인데 네. 이제 공모전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붙으신 분들이십니다. 장동건 씨가 아니라 황동건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테마 제안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한 황동건입니다. 제가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따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상을 2개나 받으셨네요. 자, 이번엔 최우수상 수상하신 김두린 씨. 안녕하세요. 최우수상 받은 김두린입니다. 접수할 때까지만 해도 수상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방송까지 출연하게 되어서 매우 긴장되고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옆에 우수상 차지하신 홍미숙 씨. 네, 우수상을 받은 홍미숙입니다. 상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도 받고 또 방송도 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여러 가지 제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홍미숙 씨랑 방송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자, 우수상 차지하신 맨 마지막 이용상 씨. 네. 안녕하세요. 이번 도민 테마 제안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이홍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서 제안한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하니 매우 기쁩니다. 오늘 방송도 우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 4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원래대로 했으면 5분이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분이 2개를 타셨어요. 아니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황동건 씨 대상, 최우수상
이관왕입니까? 예, 제가 공모전 준비할 때 이 공모전 개수 제한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 중 하나만 대라 하고 2개를 제안해봤는데 네. 최우수상을 부를 때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 2등이다 하고 좋아했는데 네. 대상에서 제 이름을 부르니까 와 이건 이 감격은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그만큼 뭐 많이 내서 네. 이게 2개 차지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또 확률적으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또 그 아. 자체가 좋았다는 얘기일 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네. 상 2개 차지하셨잖아요. 네. 그럼 상금도 2배잖아요. 최우수상 상금, 대상 상금. 어디다 쓰셨나요? 이게 또 직장에 떡도 돌리고 네. 어머니, 장모님, 아내한테 이걸 상금을 헌납하다 보니까 쥐꼬리만큼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쥐꼬리를 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네. 그 친구들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내가 할게. 라고 그 말을 듣고 나고 네. 이 자랑값이다 생각하고 흔쾌히 잘 사고 있습니다. 야, 원래 이렇게 자랑값이 비쌉니다. 뭐 복권 뭐 5,000원짜리만 당첨이 돼도 야 너 5등 됐잖아 오늘 한턱 쏴야지 하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자, 오늘 그 점심에는 우리 황동건 선생님께서 소고기를 또 쏴주신다고 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먹을게요. 그나저나 이제 최우수상 김두린 씨 어때요? 본인은 예상을 좀 했어요? 아니 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해가지고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 형부도 많이 도와줬는데 수상을 하고 나서 언니한테 바로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빨리 수상금을 어떻게 나눌 건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가 나누자고 했군요. 네. 아니 뭐 형부가 도와줬으니까 언니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얼마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옆에 계신 우리 홍미숙 네. 님은 네, 어떤 네. 말투부터 프로의 느낌이 좀 물씬 나거든요. 근데 약간 나 프로인데 우수상이야? 해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지 않으셨나요? 아, 전혀요. 전혀. 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제안은 지자체에서 채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던져놓고 아이고 여기는 아니야 하고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가족들도 좋아하고 또 전주시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그리고 지인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수상을 하기 기대를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를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푹푹 풍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수상 받으신 이용사 씨는 수상 그 소식을 듣고 좀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안 했었어가지고 너무 기뻤었는데요. 다른 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제 아내한테 이제 수상 소식을 알리고 나서 아내가 이제 제 딸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딸이 아직은 어려서 상을 받고 이런 거 뭔지는 잘 모르는데 집에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딸이 너무 좋아해줘서 저도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네. 딸이 또 좋아하면 또 아빠로서는 그만큼 또 맞아요. 뿌듯하죠. 예. 네네. 근데 이분들 개인적으로 상 받으신 거 너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떤 정책 제안을 또 하셨는지 저희가 또 수상하게 알아봐야죠. 그렇습니다. 2024 도민 테마 제안 공모전은 도민과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차지하신 분들이 냈던 그 제안들은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네. 정책에 실질적으로 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쯤에서 또 제가 나서야겠네요. 제가 또 자칭 아침마당 자료맨이지 않습니까? 이번 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올 4월부터 시작이 돼서 총 12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총 18건이 본심사에 올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심사에 올라가신 분들은 또 엄격한 또 질의응답 또 발표를 거쳐서 영광의 수상의 영광을 얻으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아유, 대단하신 그렇구나.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네요. 예,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니 뭐 저는 사실 뭐 공모전은 뭐 둘째치고 이런 뭐 마트 가면 막 수천 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안 돼봐가지고 너무 굉장히 대단하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황동건 씨, 주제가 뭐 어떤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상을 타셨는지 궁금해요. 네. 1인 가구 및 청년 지원, 특례 발굴, 경북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기회라는 주제 안에서 저희가 공모를
선택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공모전, 이벤트, 뭐 응모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황동근 씨는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도청에서 청원경찰로 재직 중에 있는데요. 저희 행정 포탈에 팝업을 보니까 도민 제안이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건 돈도 안 들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해보자고 해서 무조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쵸.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있었던 거. 제가 이 제안을 보자마자 네. 순간 떠올랐던 게 이제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인구 쟁탈 전이다. 이 인구 쟁탈 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창업과 육아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해본 게 어떨까 한번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일단 대상하고 최우수상 이관왕을 차지하신 우리 황동건 씨가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먼저 대상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 제안을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죠. 도청 주도 팝업 스토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할 때 한번 일반인들이 한번 창업을 하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 나갔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 개선점이 어떤 점이 있을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제가 도로를 아십니까처럼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제안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왜 도에서 제안을 해야 하냐? 일개 시 이게 개인으로 하기에는 그 실행력 및 규모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상의 한계를 확장해서 도도 1개 도가 아닌 3개 이상 해서 규모의 확장을 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팝업 스토어는 우리가 또 흔히 볼 수 있기도 한데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 뭘까? 기존의 팝업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 기존의 팝업 스토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야시장에서 이게 부스들이 뭉쳐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 부스가 2-3개밖에 안 된다라면 MC분들도 패널분들도 가족을 데리고 차를 이끌고 가서 그걸 구경하러 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를 확대해서 이걸 개최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발상을 넓혀서 한번 3개도 이상 협업하는 건 어떤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요즘에 그 굿즈 사업이라든지 캐릭터 사업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비 창업자분들의 팝업 스토어를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뭐 지역 축제 이런 데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건 어떨까요?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팝업 스토어는 기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것은 팝업 스토어의 연례와 축제화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익산 10월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국화축제 맞아요. 떠오르시죠? 그것처럼 팝업 스토어도 연마다 5월에는 기술 관련 팝업 스토어를 막 여러 개 뭉쳐서 하는 것이고 10월이면 음식 관련 팝업 스토어를 여러 개 뭉쳐서 연마다 개최하면 사람들이 10월쯤이면 이 팝업 음식 관련 팝업 스토어 하겠지 그래서 연상을 하고 찾아가게끔 하는 걸 제안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팝업 스토어에 가면요 굉장히 핫하고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요. 뭔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안은 혹시 있었나요?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후 마케팅 제안 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해봤는데요. 앱 개발을 통해서 지난 회차 팝업 스토어에 전시 및 소통을 하고 2가지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처럼 접근해라. 2D 아바타, 레벨업, 1캐, 주간캐, 월간캐를 통해서 보상으로 지역 상품권 및 지역 캐릭터 상품을 제공하고요. 애착하게 하라, 몰입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그 스타트업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블로그처럼 게시하고 거기에 게시판 혹은 댓글을 통하여 끊임없이 소통하게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소비자로 하여금 이건 내가 키운 스타트업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키운 스타트업에서 나온 제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살까요? 사지 않을까요? 사죠. 사죠. 애정이 살 가죠. 거라고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렇게 제안해봤습니다. 와, 진짜 뭐 괜히 대상이 아니네요. 네. 자, 그럼 청년들이 잘 되면 청소년들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이게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봤어. 네,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역시도 제안을 해봤습니다. 발명대회 아이디어 매칭 프로그램인데요. 창업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까지 가기 싫은 청소년, 그리고 발명대회 아이디어 이걸 제출하면서 이력서 작성용으로 제출한 청소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디어는 없지만 사업하고 싶은 사업가, 그리고 기반 시설은 있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사업가, 이런 죽어가는 아이디어를 되살려서 리뉴얼하여 사업하고 싶은 사업가를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매칭하여 사업화시키는 것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네요. 좋아요. 이거 누가 시켜서는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리고 황동건 씨 아이디어를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제가 지금 30만 원밖에 없거든요. 9,970만 원 못하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상 얘기였고요. 네. 최우상은 또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맞아. 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연달아 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괜찮겠죠? 괜찮습니다. 자, 그럼 네. 최우상 작품 그 제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를 잇는 공동육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어릴 때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때 그 옆집에 가서 밥을 먹거나 놀러 가본 적 있으시죠? 네. 예,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육아가 부담이라는 젊은 세대에게 노년층의 단순 노후 제공이 아닌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부활의 하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세대를 잇는 공동육아. 대단합니다. 아니 청년부터 육아까지 정말 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선택하실지 모르니까 뭐 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육아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건가요? 그러면? 예, 어떻게 보면 시니어 일자리 영역 확장 같은 건데요. 예.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 열린 집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드리자면 노년 은퇴자가 그 자신의 집을 이용해서 두세 시간 정도 그 아동 청소년에게 놀이 및 돌봄,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하는데요. 노년 은퇴자가 애들과 놀고 싶고 돌봄을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에 있는 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이런 놀이 방법과 그 돌봄 등을 습득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을 습득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맡기게 될 때, 이 아이가 그 부모 입장에서는 노년층 그 제공자가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 참가자가 선행적으로 아이들의 건강, 안전, 그다음에 학대, 응급처치에 관한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네. 이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공짜로 제공해야 할까요? 아니죠. 금액적으로 보상을 받아야겠죠. 그래. 그렇죠. 이런 것을 바우처 프로그램 내에서 받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와, 근데 지금 제안하신 아이디어들이 실생활에 반영이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현재는 이 공동 육아와 관련이 된 정책들이 없는 건가요? 현재 공동 육아에 관해 그 가족 센터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공동 육아 나눔터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년층 참가자가 이걸 대입하기 어렵다는 점과 접근성이었는데요. 왜 접근성이냐? 이 공동 육아 나눔터는 지금 보면 홈페이지 예약과 그 전화 예약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육아 주체는 현재 MZ 세대죠. 근데 MZ 세대는 직관적인 접근을 선호합니다. 고로 앱 접근을 선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앱 개발을 한번 제안해 봤는데요. 잠깐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네. 다양한 앱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당땡 앱에서 그 내 동네 설정을 누르면 큰 그 지도가 뜹니다. 그 안에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저희 열린집 프로그램들이 어디에서 그 하는지 점으로 표시될 거고요. 그래서 병원 예약 앱인 똑땡에서처럼 그걸 누르면 시간 및 날짜를 클릭하게 됩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배달의 민 땡처럼 아, 뭔지 알겠다. 땡처럼 예. 혹시 알러지가 있나요? 예, 아니요를 클릭하게 되고 네. 거기에서 이웃 사촌님에게 우리 아이 어떤 거 조심해 주세요라고 적게 됩니다. 다음을 누르고요. 저희는 공공 앱이기 때문에 이 광고가 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정 홍보인 익산 같은 경우는 다다 익산이 팝업으로 뜨게 되는 것이죠. 네, 그걸 떠주면 어떻게 상상이 되시나요?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은 말씀하실 때 눈을 뜨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감고 해야 되는데 본인도 그냥 몰입해 갖고 눈을 감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아 그래 지호 씨? 그러니까요. 아주 근데 몰입감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황동건 씨의 제안이 뭔가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느낌이 맞나요? 이게 요즘 속칭 말하는 융합적 사고이고 맛있게 비벼진 비빔밥 같은 거.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좀 넘친다는 생각도 들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오늘 네. 방송 안 나오셨으면 한 5년은 후회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여기서 그냥 한풀이 하시듯이 쫙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막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 그 최우수상 수상하신 우리 김두린 씨한테 이제 여쭤볼게요. 언니가 상금 나누자고 한 거 말고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저는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가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떨리죠. 네, 청심환을 먹고 갔는데도 음. 굉장히 긴장이 됐는데 집에 가서 긴장이 완전히 풀려서 3일 동안 알아서 누웠어요. 아이고. 오늘도 나가면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해. 그럼 그 최우수상 받은 김두린 씨는 이런 공모전 같은 게 아마 처음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 막 완전 처음은 아니고 슬로건 같은 공모전을 많이 준비는 했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이렇게 큰 상을 받아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도 내가 끝내 이렇게 발표는 마무리 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연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혼자 방에서 이제 시간을 재놓고 이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기존에 5분에서 4분으로 줄었어요, 발표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2분 안에 끝내야겠다 해가지고 빨리 네, 발표를 끝냈었습니다. 네. 굵고 짧게. 사실 늘리는 것보다 핵심을 잡아서 줄인다는 게 더 어렵거든요. 2분 안에 발표를 했고 본인은 덜덜덜 떨었지만 어찌됐건 최우수상 받으셨잖아요. 그 제안 내용을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제 제안은 신혼살림 프로젝트인데요. 부부가 결혼, 임신,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흩어져 있던 정책들을 도가 통합하여 제공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하였고 많은 지원 정책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청심환의 효과가 있네요.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또 청심환 드시고 온 것 같은. 그런가요? 오늘은 안 먹었어요. 안 드셨어요? 잘하셨어요. 김두린 씨가 여러분 청심환을 끊으셨답니다. 아니 근데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하는 순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좀 간편하게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원스톱 시스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식장이나 민간 업체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서 계약을 하러 갔을 때 이런 정책이 있으니 한번 받아보세요라든지 병원에 이제 출산과 임신 때문에 방문을 했을 시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정책이 이런 게 있으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홍보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결혼 초기에 시작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로 경험을 하셔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주변에서 결혼을 많이 하는 분들 때문에 관심이 생겼고요. 이제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부들에게는
이제 뭐 병원이나 예식장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이제 협약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니 똑같은 미혼인데 어쩜 이렇게 저보다 생각이 깊으세요? 저는 단순히 결혼을 하려면 일단 남편을 찾아야 되니까 남편만 있으면 되겠지 했지 그 이후에 신혼부부가 돼가지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계획이 필요 저는 이런 생각 진짜 하지도 못했어요. 아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도 힘을 좀 내세요. 특히 또 우리 홍미숙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제안에 또 여기 나오신 분들보다 선배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선배예요? 얘기 들어보고 아주 힘을 한번 얻어보자고요. 예. 그러신가요, 홍미숙 씨? 네. 네. 저는 행안부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북 소통대로 정책 참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제안 기법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제한 기법 강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굉장히 지금 네. 상 처음 타본 것 같은데 난 많이 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홍미숙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아지셨을까요? 예전에 전주시에서 시민기자단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인이 너는 글을 잘 쓰니까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는 의견을 줘서 용기를 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에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그리고 근데 현재는 지금 전주시 생활공감 정책 참여단 전주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제안과 민원의 사이가 뭘까? 그리고 네. 그 차이가 뭘까?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제안과 민원 차이가 뭐예요? 민원은 행정의 처분이나 비판이나 건의를 하는 게 민원이고요. 제안은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제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 민원 넣을 때 뭐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럼 민원뿐만 아니라 억울한 얘기 막 뭐 호소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안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에서 피드백이 옵니다. 오. 그러면 채택과 불채택으로 오게 되고 밑에 피드백이 오는데 만약에 이 제안이 민원으로 가게 된다면 민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이건 제안인데 나 정말 억울해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재제안을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입니다. 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수상을 네. 차지한 홍미숙 씨가 억울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네. 어떤 정책을 제안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안전사고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도로 위에 구멍, 도로 위에 시한폭탄, 도로 위에 지뢰. 네, 포트홀은 가능한 발견 즉시 보수를 해야 합니다. 포트홀 미보수 시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포트홀 개수와 피해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시는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 절감과 도로화에 늦출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포트홀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듣고 보니 공감되고 또 우리도 답답해했었던 부분을 안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전직 안전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저렇게 도로가 파이면은 차가 빠질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 다칠 텐데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선생님보다 조금 더 빨리 제안을 했다면 우수상을 제 거였는데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예. 원주 씨 말하는 거 볼 때 표정 보면 한 3,000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제안을 하실 때는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죠, 지효 씨?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실제로 홍미숙 씨가 그 포트홀 때문에 진짜 큰일 날 뻔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포트홀은 해빙기나 장마철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포트홀에 제 발이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네,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발이 겹질려져서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기부스도 하지 못하고 또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제안이 나왔고. 네. 근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관심에서 그리고 나의 경험치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홍미숙 씨가 정말 여기저기에서 상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여러분 아무래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예, 이분의 뭐 상장도 한번 보시고. 자, 화면 주세요.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제안해서 채택한 상장. 저게요? 맞다니까요. 그럴 줄 알았어. 수십 개. 대구, 화성, 양천구, 태백. 와, 대단하시네요. 오.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신가 보다. 네, 그리고 또 강의도 하러 다니시고 네. 오, 대단하십니다. 상 받으신 게 네. 아니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받으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너무 많이 받으셨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전국구세요. 전국. 전국. 아까 태백, 화성 막 이렇게 나온 거 양천구까지 양천구. 네. 보였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실제로 내가 낸 그것들이 정책으로 이어진 게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 때 집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주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값과 식사값을 누가 제공 좀 해줘.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수산물 쿠폰이나 식료품 꾸러미를 집으로 보내면 참 좋겠다. 아이들의 건강도 챙기고, 네, 생활의 보탬도 되고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했는데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창장 같은 거 이런 거 네. 딱 봤거든요. 네. 몇 번 안 받았지만 근데 거기에 너무 이렇게 윤 같은 걸로 이렇게 돼 맞아. 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 그 아이디어도 내셨다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내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고급 케이스나 용단, 이런 상장이나 수료증, 이런 것도 유촉장 이런 것들을 종이 케이스에 넣어서 탄소 중립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도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근데 아까 그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건강 먹거리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이 농산물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네, 아이디어.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 예. 정책 멀리서 찾지 마라. 아.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맞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 우수상 타신 이용상 씨는 보니까 소방관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지금? 현재 지금 14년차 소방관이고요. 예. 현재는 전북도청에 있는 119 종합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소방차를 출동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민 테마 제안 공모전 어떻게 알고 누가 얘기해 줬어요? 한번 해보라고 아니면 본인이 찾아서? 제가 작년에 경찰, 소방, 해경, 관세직이 모아서 하는 대회인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라는 대회에서 네. 수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 그 전까지는 공모전이나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었는데 작년에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나니 이런 대회에 참여를 해보는 거가 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올해 이제 업무를 하려고 행정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니 팝업으로 이런 대회가 있다고 팝업창으로 뜨길래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주제가 뭐였나요? 제가 참여한 주제는 결혼 출산 관련 파격 지원이었습니다. 결혼 출산 관련 파격 지원. 파격 지원. 파격. 원주 씨, 네. 원주 씨가 이거 내 아이디어로 네. 이렇게 쏙 이거 빼면은 네.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조금 들거든요. 오거든요. 예. 네, 예. 대단합니다. 네. 이용상 씨 어떻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특허까지 받았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오. 어떤 특허를 받았나요? 제가 특허를 받은 내용은 건물에 있는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한 명은 옥내 소화전 함 앞에 있어서 밸브를 열어줘야 되고요. 네. 한 명은 불 앞으로 호스를 끌고 가서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것의 문제점은 한 명이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은 옥내 소화전 함에 타이머 모터를 부착하여서 버튼을 누르고 2명이 호스를 끌고 가면 설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밸브가 개방이 되어서 2명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아, 저도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그 제안 또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또 제가 안전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아는데 이 옥내 소화전 활용이 소방관님들이 출동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널리 이용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예, 우수상을 받으신 이홍상 소방관 그 주제 어땠는지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제안한 주제는 결혼 준비 커플 신혼부부 전담 멘토제입니다. 결혼, 출산, 육아 세 가지 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혼, 출산,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많은 결혼 준비 커플과 신혼부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고자 전담 멘토제를 시행하여서 멘토가 계속 정보도 전달을 해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면 스트레스를 경감하여 더 많은 출산율과 혼인율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멘토라는 건 말만 들어도 이제 의지하고 싶고 또 도움될 만한 든든한 뭔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멘토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 이용상 씨는 하시게 되셨나요? 제가 2011년에 소방관이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먼저 발령을 내고 후에 소방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는 체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전까지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소방관이 된 거다 보니까 장비를 다룰 줄도 모르고 불을 끄는 방법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멘토제가 있어서 선배님들이 저에게 전담 멘토가 돼주셔서 기구를 조작하는 방법이라든지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가 생각이 나서 이번 제안 제도에서 멘토제를 이용해서 제안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와. 아니 저는 이 멘토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내년에 새로 내는 그 노래도 멘토링이라는 노래. 제가 이만큼 멘토, 멘티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아니 근데 보니까요 이용상 씨도 누군가한테 딱 멘토가 될 만큼 좋은 조언을 하시나 봐요. 아니 나 이게 결혼하는데 이거 집 어떻게 하냐, 이게 애들 어떻게 하냐 이런 좋은 조언들 많이 하시나 봐요. 이제 주변 직장 동료들이 제가 육아나 이쪽에 진심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육아나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기 분유는 어떻게 먹이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할 때 있어서 뭐 양가 간에 트러블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많이 상담을 해주는 편입니다.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거요? 저기 이제 지호 씨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시아버님 되실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시어머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만 해도 너무 상담을 상처인데? 해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 시어머니들한테 가장 대세는 역시 임영웅 님이시잖아요. 지연 대 저라면 이명웅이야. 꼭 지호님이 노래와 애교로 시어머님의 마음을 녹인 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서 선물함으로써 저는 시어머님과 관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멘토님 정말 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본인도 가수인데 임영웅을 지금 좋아하는 거는 본인 노래가 내 짝꿍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밤하늘 지금 일로 넘어갔어요. 네. 할 수 있는 가수로. 지호 씨 어때요? 들어보니까. 아니 그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 근데 일반 가수들도 임영웅 씨 콘서트를 티켓을 못 구해요. 어머니 어떻게 대충 제 노래로 안 될까요? 성유삭 단장님도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 것 저도 같아요. 진짜 궁금한 네, 거 있어요. 네. 저 친구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위될 그 집안에 조부모님까지 나오신다고 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상견례는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조부모님까지 오신다고 하면 네. 여러 계층의 그 취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정식 같은 식당으로 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조부모님도 더 좋아하시면서 좋은 분위기로 상견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예비 신랑이 아내 편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엄마 편을 들어야 엄마 하냐? 편을 들어야 되냐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이거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무조건 있어요? 아내 편. 네, 있어? 무조건 아내 편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맞아요. 나는 지금까지 엄마 편을 들고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죠? 바꿔야 돼. 그걸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2024년 도민 테마제한 공모전 수상자들과 함께 네.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틀어놓으신 분은 뭐야? 도민 테마 제한 공모전이 뭐야? 이러실 텐데 그래서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요 2009년부터 시행해 왔고 이를 통해 발굴된 정책들로는 전북 한 달 여행하기,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탄생됐다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처음으로 네. 예, 제한 관련 전문가와 1대1 멘토링을 멘토. 또 하게 되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화 시켜줬다고 네. 하는데 우리 황동건 대상 차지한 황동건 씨는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에 제가 공모전을 처음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토링을 하면서 이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PPT 작성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PPT 작성을 어떻게 해야 강단 명료하게 하는지 설명을 또 해주시고 그 저희 외국 사례를 집어 넣으란 등 그 살을 적절하게 붙여주셔가지고 이분이 없었다면 이분이 없었다면 전 상을 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디를 넣으셨나요? 일본 사례를 집어 넣었습니다. 네. 아, 일본 쪽. 네.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들어보면 굉장히 좋게 진행이 잘 됐어요. 근데 그 멘토링 과정 중에서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이거 너무 멘토 위주로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만 섞인 어떤 생각들은 없으셨나요? 전혀? 전에 제가 상담 일을 했었는데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신뢰와 믿음이 강할수록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내담자 역할이었었는데요. 멘토분과 신뢰와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물이 이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멘토를 진행할 때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했는데요. 서면을 할 때 저희가 진행률이 10%였다면 대면에서의 진행은 9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기회가 또 있다라면 대면 2번을 진행한 건 어떤지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준 씨 이렇게 사람을 좀 믿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그냥 그 송곳처럼 날카로우면 좀 그래요. 의심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은 저는 송곳처럼은 아니고 조금 날카롭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옆에 계신 김두린 씨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저는 원래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개인 공방을 8년 정도 했었는데요. 아. 지금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쉬고 있으세요? 네네네. 네, 아이디어 계속 떠올리는 거 정리하고 있고. 그쵸, 네, 그렇게. 그럼 뭔가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닌가요? 하는 게 아니네. 지금 다음 중입니다. 공모전 이거 추가. 어디가 있지? 다음 공모전? 이렇게 네. 클릭해서 지금 네. 잡고 있는 중이신 거잖아요. 네. 네, 하여튼 저는 그렇기는 한데 저 제안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제안의 달인인 홍미숙 씨에게 그 제안하는데 혹시 뭐 법칙이나 뭐 기술 같은 게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제안을 그냥 무작정 시처럼 소설처럼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제안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목, 두 번째로 현황 및 문제점, 그다음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아. 이런 순으로 써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순서가 이렇게 딱 있군요. 진짜 네. 체계적이네요. 네. 이거 설명 조금 해주시죠. 예. 네, 풀어서? 지자체에서 만약에 소설처럼 쓰게 된다면 이게 뭐야? 그리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버려지겠죠. 하지만 이건 현황이 있고 문제점이 있네. 예를 들자면 요즘 밖에 나가면 현수막 굉장히 많이 걸려 있죠. 네. 인상을 찡그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 줄이 전선을 감을 때도 있고 나무를 감을 때도 있습니다. 네.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현황은 길거리에 여러 현수막들이 걸려 있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끈이 전봇대나 나뭇가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개선 방안으로는 이 현수막 철거할 때 이 끈도 제대로 철거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또한 환경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선 방안이고요. 네. 기대 효과로 깨끗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기대 효과. 효과 이거를 딱 네. 하는군요. 기대 그러니까 효과가. 지호 씨에게 또 기대하는 게 많아요. 네. 갑자기 저한테 기대하는 게 많으시다고요? 네, 부담스럽네요. 네. 네. 아 근데 제가 홍미숙 씨라면은요 이런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 저 문제가 있는데 잠시만. 가방에서 이렇게 볼펜 수첩 딱 적고 아니야 저거는 사진까지 찍어 휴대폰에 잠깐. 예. 뭔가 이런 직업병 혹시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있어요. 가방 속에는 항상 볼펜하고 수첩이 가지고 다니고요. 남편하고 길거리를 갈 때도 그냥 저는 쳐다보지 않고 주위를 잘 둘러봅니다. 잠깐만 차 좀 세워주세요 하면 여기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그럼 돌아가지고 한 번만 세워주세요. 남편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로 대통령상을 받아야 돼.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제 생활에도.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내 생활의 불편함, 네.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위에, 내 생활에, 내 친구들 어려움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보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이 드는 제안이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 정책만 바꿔도 정말 국민들에게 귀한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답니다. 네. 네. 나의 불편이 남의 불편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불편을 찾아서 제안하고 그게 개선된다면 좋은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홍미수님은 제안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제안하셨던 거 중에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거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두 군데 제안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국민신문고에서 채택이라는 네, 글이 오. 올라왔고요. 네. 한 군데에서는 심사 중이라고 지금 국민신문고에 뜨고 있더라고요. 빨갛게 노랗게 밖에 나가면 나뭇잎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기 남편한테 단풍 구경 가자 해서 단풍 구경을 갔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네. 전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줄을 지어서 너무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저기 등산을 하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해충 기피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먼지 털이기가 없는 거예요. 이 많은 먼지를 어떻게 털지? 이 옷에 혹시라도 진드기나 해충이 묻어 있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손으로 열심히 털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해서 한 곳의 지자체에서는 채택이 되고 한 곳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심사 중에 있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네. 곳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탐방로 입구에 또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없는 데를 가셨구만. 네. 아니, 눈만 뜨면 이제 아이디어 찾고 공모전 참여도 하고 정책 제안을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뭐 상장도 아까 이만큼 쌓인 거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상금도 따라오고 상품도 따라오고 그러다 보면 살림에 보탬도 되고 어떠세요? 요즘 고구마도 많이 구워 먹고 있고요. 네. 상금도 받지만 상품도 간간히 따라오기도 한답니다. 네, 그러겠어요. 그래서 와인도 오고 뭐 고추장도 오고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물이 많이 배달이 오고 있고요. 또 간간히 채택 소식에 반가움을 표할 때도 있고요. 네. 또 그 덕분에 저는 봉사활동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방송이라고 네. 뭐 고구마 구워 먹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가장 큰 포상 내가 받아본 것 중에 이것이 제일 컸다. 양문형 냉장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뭔가요? 궁금하다. 상금 200만 원. 네. 그러셨어요. 고민이다. 지금 다 쓰신 눈치네요. 네. 또 제안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그 홍민숙 씨 못지않게 이용상 씨도 참 열정적이신데 모르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또 멘토링을 원한다면 흔쾌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던 것 자체가 선배 멘토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멘토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분이 공부도 좋아하고 자격증 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시대요. 얼마 전에 큰 상도 받았다 하시는데 어떤 상이에요? 네, 제가 운이 좋게도 얼마 전에 그 제2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과분하게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소방서를 다니면서 소방 안전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 총 8편의 논문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로라든지 아니면 작년에는 또 이제 국립소방연구원이랑 함께 그 객원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큰 상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딱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내일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또 제안도 하셨고 또 이렇게 또 수상의 영광까지 안으셨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다음 제안 뭔지 맛배기로다가 조금씩만 자 대상 최우수상 차지하신 황동건 씨 네. 다음에는 어떤 정책 제안을 그래요. 한번 하시겠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해 주세요. 네, 편하게 하시게요. 네. 다음에는 일단 제가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 먼저 찾아야겠고요. 네. 그 찾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야 역시 대상 탐네. 말을 안 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피해가고 있어. 그냥 나는 감으로 꽃감을 만들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야 밤으로 꽃감 만들어요. 예, 그거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불편한 것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두리 씨. 여기 홍민숙 씨처럼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서 네. 해보겠습니다. 역시 고수들이시네요. 아이디어를 지금 내진 않고 있어요. 자, 속에만 있어. 홍민숙 씨. 아, 예. 저는 탄소 중립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출산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네. 출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상 씨. 네, 저는 직업이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관련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제안이란 뭐다? 우리 황동건 씨부터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1분씩 드릴게요.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사전에 한번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게 공모전 제안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이야기를 들었을 때 PPT 그 작성도 저희가 도청에서 3일, 한 3, 4일 전에 와가지고 급하게 작성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발표도 5분 발표에서 갑자기 한 2, 3일 전에 4분 발표로 줄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기간을 널널하게 주신다면 마음의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은 대상과 최수상을 공동 수상하신 황동근의 이번 수상전에 대한 그 제안 같았습니다. 자, 나에게 제안이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황동근 씨부터 네. 나에게 제안이란 나에게 제안이란 지금 이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고마운 기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최우수상 수상하신 김두린 씨 나에게 제안이란 저에게 제안이란 이번에 터닝 포인트에 대한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좋은 제안이나 그리고 이제 주변을 좀 더 둘러보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수상 차지하신 홍민숙 씨 나에게 제안이란 네, 내 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거. 네. 자, 우수상 차지하신 이용상 씨 저에게 제안이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안 제도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 주변에
주변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키우게 됐고요. 또한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분들의 얘기 듣고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나도 제안할 게 있는데 나도 아이디어 많은데 이런 분들 세 가지 요소 챙기셔야 된대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 효과,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도 한번 응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지호 씨가 도지사님께 제안 한번 하시죠. 네, 아니 일단 우리 예술인들이 좀 힘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내년에 신곡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잠깐 들려드려요? 네. 그는 나의 멘토야. 나는 당신의 에너지. 즐거운 하루 되세요. 행복한 기분 너무 좋아요. 네, 요런 멘토링이라는 노래거든요. 좋은데요? 뭔가 이런 제안을 하면서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노래인데 네.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제안에 조금 더 제안을 보태자면 팝업 스토어 얘기하셨잖아요. 그 방송인들의 어떤 소품을 쫙 모아가지고 팝업 스토어 장에 쫙 펼쳐 놓는 거. 그래서 거기 수익금 좋은 일에 쓰는 거. 네, 그런 거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넓은 공간에 우리 물건 많잖아요. 네, 우리의 물건 내놓는 거. 김태현 아나운서의 의상은 우리 어머니들이 입으실 수가 없습니다. 작아서 못 입습니다. 내놔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네. 이제 그 청년 정책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 이런 부분은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네. 저희 같은 그 중년들을 위한 정책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중년의 어깨에 놓인 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년들도 조금씩만 보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수상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행복하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손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관심과 제안을 멈추지 않겠다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추가열의 행복해요였습니다. 네. 나의 불편이 곧 남의 불편이고 나의 관심이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아이디어 제안을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아이디어 반짝반짝 빛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이제 김장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처럼 김장을 안 하는 사람은 김치통 하나 들고 이렇게 좀 잘 얻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데 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번 주에 했어요. 했어요? 예. 김치통 가져갈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한 포기 드릴 테니까 예, 그걸 맛있게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포기면 돼요? 네, 깨만 좀 더 많이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마음이 고와. 와우. 저기 깍두기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예. 아무튼 이렇게 그 뭔가를 이렇게 도전하고 또 정책 제안을 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